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는데 또 영상에서 뵈려니까 네, 조금 어색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사실은 상담을 좀 왔어요. 네. 제가 상담하는 건 아니고요. 저 유튜브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건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건데 제가 사실 그 얼바인데디 채널을 하면서 그 이민 관련해서 영상 많이 올렸거든요. 많이들 질문 주시고 궁금해들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문가분에게 상담을 좀 받으려고 네, 아마 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왔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어요? 네, 저는 로고스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이용진 변호사고요. 네, 이민협회 멤버고 또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 오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정보들이 많이 제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막상 또 제가 미국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저도 영주권 받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해보고 하다 보면 많이 좀 다른 점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에 계신 유럽으로 계시는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영주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네. 아무래도 우리 이민의 종착지는 영주권 아닐까요? 그렇죠. 시민권은 사실 받는데 그렇게 뭐 영주권 받고 나서 많이들 어려워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영주권 받으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시면 시민권은 받으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뭐 시민권도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들이 있지만 처음에 영주권 받기가 사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그 영주권에 대해서 변호사님한테 특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일단 제가 첫 번째 네. 과연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겠지만 사실 영주권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일단 거주의 자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사셔야 되는데 비자로 오실 경우는 뭐 방문 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자여권으로 왔을 경우에도 이제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점이 되겠죠. 예로 뭐 유학생 자녀분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거주를 하고 싶으신데 자녀를 돌보시면서 비자 같은 걸로는 그게 몇 달밖에 있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주의 자유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에 대한 자유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영주권의 장점인데요. 아, 맞아요. 제가 보니까 영주권이 없으면 사실상 그 원하는 일, 취업을 대부분 못 하잖아요. 학생 비자나 뭐 이런 비자들이 워크 퍼밋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 비자를 받으시면 공부만 해야 되고 일은 할 수가 없고, 방문 비자를 받으셨으면 방문만 하실 수 있고 일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으시면 이제 자유롭게 사시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겠죠. 그러면 영주권이 제가 알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취업도 있었고, 사실 저는 취업으로 받았거든요. 네. 그 어떻게 좀 개괄적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초청을 통한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시민권 직계 가족이나 영주권자 직계 가족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가족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으셔야 되겠죠. 맞아요. 저도 영주권 준비하는데 저희는 사실 가족이 없거든요. 제가 제 혼자 와서 네, 맞습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오신 분들 보면. 그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을 통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H1 비자 같은 것으로 취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취업 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이게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투자 이민, 뭐 50만 불이나 100만 불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세 가지 정도밖에 없으니까 뭐 취업 비자 안에도
이제 종교 이민이라든지 다른 몇 가지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으면 각자 좀 이렇게 뭐 좀 다른 특색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가장 뭐 빠른 거는 뭐예요? 좀 보통 이렇게 좀 저희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테크니컬하게는 취업 이민 중에 EB1이라고 해서 그뭐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나 뭐 올림픽 노벨상. 금메달리스트 네, 이런 분들에게는 영주권을 이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제 지인이 한 분이 그 올림픽 금메달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러세요? 네네네. 우리 그 양궁 있잖아요. 그러시네요. 네. 네, 제가 친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네,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2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2주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EB1으로 신청을 하고 뭐 비자 받는 기간까지 합치더라도 가장 빠른 방법이 될 텐데 사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너무 예외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가족 초청, 특히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가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고요. 요새는 취업 이민도 많이 빨라져서 뭐 1년 조금 넘으면은 영주권 받으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도 괜찮으시고 오히려 투자 이민은 사실은 좀 수속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반에서 2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투자 이민 관심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통 가족 이민은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신 분들 많고 취업 이민이 사실 또 취업을 미국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투자 이민 많이 물어보시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한 방법이 안 될 경우에는 투자 이민이 이제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제가 또 보통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젊은 분들 있잖아요. 보통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렇게 유학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학교를 마치고 나서 잡을 먹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이쪽에 남아서 취업도 하고 할 수 있는 좀 일반적인 케이스? 플로우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투자 이민 고객분들 중에도 아주 명문대 뭐 하버드나 예일 같은 곳에 계신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요. 투자 이민으로 많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예전 같으면은 사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하시면 이제 취업 비자 H1B를 먼저 받고 그 그렇죠. 회사를 통해서 취업 이민을 하시게 되면은 영주권을 받는 그게 프로세스였는데 네네. 일단 H1B 취업 비자 자체도 추첨을 통해서 추첨에 뽑혀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가 않고요. 맞아요. 저희가 그 로또라고 막 불렀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인턴 같은 거를 할래도 요새는 영주권이 없으면 큰 기업들이 인턴도 잘 못하게 하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예 투자 이민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이제 유학생분들은 일단은 H1B도 시도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취업 이민을 좀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졸업하기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는 일단 H1B가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게 추첨을 통해야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긴 추첨 하지만 때문에 일단 취업 이민을 좀 미리 준비를 맞습니다.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렇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투자 이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H1B만 기다리시다 보면은 또 기간을 학생 신분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보면 그 영주권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학생으로 만약에 학생 비자로 왔다가 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보통 신분 전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바로 그냥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차이점이죠? 제가 그런 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비자라는 거는 미국을 입국할 때 입국을 허락해주는 스탬프 같은 거죠. 허가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가증이요.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이제 비자가 필요하신 건데요. 신분은 반면에 미국 내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학생 신분은 있는데 유학생 비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계실 수는 있지만 해외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는 뭔가 또 새로운 비자나 아니면 유학생 비자가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분을 변경했다라고 하시는 경우 뭐 change of status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국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영주권은 괜찮지 않나요? 만약에 영주권을 받으면은 영주권은 나갔다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럼요. 영주권은 뭐 여행도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의 하나니까요. 논란이 하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보통 비자를 받으면 그 여권에 이제 그 종이를 붙여주잖아요. 네. 종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영주권은 보통 이게 받으면 스티커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운전면허증처럼 카드로 와요. 카드죠. 예, 그린 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린 카드. 예, 맞아요. 그린색이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영주권도 하나의 비자인가요? 어떻게 좀 비자냐 비자가 아니다 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영주권을 받으실 때는 한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는 일단 이민 비자를 받으시게 되죠. 이민 비자를 여권에 받으시고 미국을 입국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영주권자 신분이 생기고 영주권 카드를 이제 주소지로 보내주게 되는 거고요. 미국 안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시는 경우는 그냥 미국 내에서 그 어떤 다른 신분으로 계시다가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영주권 카드가 발송이 되는 거죠. 처음에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비자를 받아오시기 때문에 이민 비자. 그래서 이게 영주권도 비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나 보네요. 네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취업 영주권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 취업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업종이 되게 뭐 다양한데 뭐 어떤 업종을 하면은 영주권을 잘 받느냐 뭐 이런 질문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차이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요. 사실 업종을 떠나서 이제 그 회사 규모가 좀 되고 스폰서를 제대로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 영주권 규모 받을 수 있는 스폰서 조건? 직종마다 이제 정해진 프리베일링 웨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A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하려면 뭐 8만 불, 10만 불 이상 받아야 된다라는 그 적정 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임금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세금 보고를 통해서 보통 net income이나 net current asset이 그 연봉 이상 되는지 그건 회사의 세금 보고죠. 회사의 세금 보고를 보시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좋은 스폰서 회사를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또 영주권 스폰서를 많이 해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인플로이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한 경우는 또 문제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업종으로는 많이 하면 안 좋나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전체 인원 중에 너무 많은 숫자를 스폰서를 한 경우는 이민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시는 분이 한번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비숙련인가? 그 삼순이 맞죠? 그거 뭐 닭공장 예전에 막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닭공장에 본인들 신청을 했대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닭공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신청해가지고 뭐 조사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좀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러면?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삼순위 통해서 그 어떤 뭐 이주공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다량으로 마케팅을 하고 진행된 이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일하실 곳을 직접 찾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너무 광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마케팅이 되는 경우에는 한 분이라도 잘못될 경우는 이민국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이민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그 이민 이주공사 그렇게 막 이제 오는 거는 그건 합법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뭐 정말 일을 거기서 제대로 하고 한다라면 합법적일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직접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것이 많이 좀 해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변호사님이 그 많은 분들 케이스 영주권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좀 뭐랄까 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좀 중요한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영주권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요. 아까 뭐 유학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꼭 신분이 끝날 때 가까이 와서 알아보시지 마시고 미리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 방법뿐 아니라 뭐 배우자라고 하면은 남편분이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받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뭐 취업도 2순위, 3순위 다양한 방법을 미리 알아보시고 계획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변호사님, 제가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또 댓글과 이렇게 질문을 좀 주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런 다 전문가도 아니고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허락해 주시면 변호사님 혹시 이메일 주소를 좀 제가 받아가지고 좀 공개를 좀 해도 되는지. 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 영상을 같이 제가 찍었는데요.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제가 처음 시간이어가지고 그냥 영주권 개괄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개만 여쭈겠다고 하고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또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취업 이민이나 투자 이민에 대해서 네, 한번 이렇게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어떻게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와서 한번 더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불러주시면은 언제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요. 제가 오늘 변호사님한테 네, 다시 뵙는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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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